자, 여론택배 이어가겠습니다. 자, TV 토론 이거 결국은 여야 합의로 아직까지는 날짜를 하나로 지금 좁히진 못했고 네. 30일이냐 뭐 31일이냐 예. 이거가 좀 조율 중인데요. 어떻습니까? 이제 아무래도 뭐 TV 토론이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건데 네. 이건 이제 어떻게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좀 이건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죠. 두 사람만 하는 게 사실 공평하거나 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모양도 그렇고.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. 네, 네. 두 당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처분을 낸 게 있습니다만 지켜는 봐야겠죠. 예. 일단 열린다면 처음에는 대장동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더니 국정 전반으로 하겠다. 네. 그래도 아마 2시간 이내에서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논점은 좀 크게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속 예. 등등등 얘기도 있을 것이고 대장동 얘기도 있을 것이고 예. 요즘은 고발 사주권은 확연히 좀 일단은 수면 아래로 확실히 빠져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요. 예.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TV 토론이 남아있는 중요한 변수로 꼽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반면에 TV 토론 그 자체가 나의 지지 후보를 바꾸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쪽이 네,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. 한 56대 한 38, 40 정도인 포션 같은데요. 예. 되게. 예.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학예회에 간 학부모 이 말이 뭐냐면 네. 학예회 가면 무대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눈에는 자기 아이만 좀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지지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계기로 일단 오히려. 작용하는 게 TV 토론 같고요. 예. 물론 두 후보를 동시에 낱낱이 그대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지 후보 바꾸는 분 물론 계실 겁니다만 예. 그게 그렇게 과연 그 몸통을 흔드는 꼬리처럼 결정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인가. 더군다나 48일 정도 이제 TV 토론이 열릴 때 되면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네.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. 지지 강도를 확신하는 쪽으로 조금 더 작용하진 않을까. 다만 그때까지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계시는 중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예. TV 토론이 미치는 소구력은 상당할 것이다. 그런데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될지는 나중에 투표 날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예. 이 선생님 말씀대로 비율은 크지 않더라도 이제 깊이가 중요하겠죠. 또 네. 누구냐가 중요할 테고. 그러니까 TV 토론으로 전체 판세가 바뀐다.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. 이제 네.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네. TV 토론을 하기 전이든 하기 후든 이게 뭐 이념의 전체적인 구성 비율이 확 달라지거나 이건 아니거든요.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니까. 그런데 저는 이번 TV 토론은 네. 여심입니다. 왜냐하면 네. 중간 유권자층인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한데 대체로 뭐 MZ세대도 지금 분포가 서서히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거든요. 예. 특정 후보에게 쏠려 있지 않다. 중도층은 이제 안철수 후보도 있고 중도층도 대체적으로 보면 한 후보 쪽으로만 안 가요. 예. 그런데 감성과 이성의 이 교집합을 통해서 예. 또 교류를 통해서 선거에서 또 다른 이 집단 투표 성격이 가능해지는 유권자층이 여성이거든요. 네. 근데 여성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 리스크도 있죠. 예. 또 형수 욕설 리스크도 있죠. 그렇다면 TV 토론을 보면서 이런 해명 등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더 믿음직할까? 적어도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10% 내외의 예. 투표를 꼭 할 여성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TV 토론은 비율이 아니라 깊이와 대상 측면에서는 여심 중요합니다. 여심. 노래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자, 이택스 대표님. 네, 이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 측이나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이제 네. 이번 방송 금지 가처분 좀 소송을 제기했고 네, 그렇죠. 이게 예. 지금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2007년 대선 때는 권영길 후보 측에서 네. 제기했던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양자가 30이나 31일을 하게 되면 아무튼 굉장히 큰 빅 이벤트죠. 예. 일단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보다는 TV 토론을 더 잘할 것이다라는 네. 전망들이 있습니다만 이 TV 토론의 평가는 사실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도 높을 수 있고 네. 이재명 후보는 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네.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. 안철수
후보가 아무튼 이번 TV 토론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의 이제 활동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것이고 예.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 양자 구도를 원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.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다 같이 싸우게 되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겠지만 제로섬 게임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조금 더 이제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.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만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는데요. 아무튼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네거티브로 너무 이게 비화가 되면은 예. 역시 안철수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예상외로 잘 대응을 한다면 예.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죠. 근데 아무튼 키워드는 대장대 건진입니다. 네. 대장동과 건진법사 관련돼서 대장대. 이 건진이 사실 네. 옛날 YS가 좋아하던 예. 국수집의 이 예. 냉국수가 이제 건진인데 예. 강남에 되게 맛있습니다. 근데 예. 아무튼 대장대 건진. 네, 건진도 다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시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요. 네. 다음에 그 단일화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그 결과는 좀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. 네네.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네. 했나 봐요. 네.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? 이건 예. 두 가지인데 예. 하나는 이제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여론조사는 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텐데 예. 대체로 단일화를 했을 때 단일화된 후보의 경쟁력과 파괴력이 더 크다는 거죠.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. 네. 이것 때문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윤석열 후보로도 예.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상당히 버겁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지지율이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유력 양강 후보에는 속하지 않으니까. 예. 근데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내려온다면 단일화가 더 강력하게 추진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예. 게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나 또 국민의힘 내부의 많은 인물들이 인사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호 좋아하지 않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감정이 개인적인 감정이 단일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. 이런 이제 경계심을 홍준표 의원이 예. 피력한 것으로 봐야죠. 그렇군요. 그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텐데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 같죠. 좀 지금 얘기하네요. 그 뭐 조건 내세웠습니다. 처가 비리 엄단 이거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지층 20대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러면 만약에 정말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면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지 않겠습니까?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대표님.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론적인 답변입니다. 예, 홍준표 전 대표는 예. 지금까지 늘 이제 예. 적극적으로 도와줄 혹은 뭐 당위론적으로 네. 도와줄 의사를 피력은 했습니다만, 근데 실제 SNS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네. 사실 누가 썼는지 가리고 보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20대 남성 커뮤니티나 뭐 지지자들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. 정치인은 또 지지층을 또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소극적인 이제 지지.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우세가 명확해지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면 후반에 가서는 좀 지지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겠죠. 그렇군요. 예. 자, 이관우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홍준표 의원 그 부분 말씀이죠. 예, 이것도 말씀하시고요. 예, 그 뭐 단일화, 단일화 이것도. 단일화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예, 우선 예. 홍준표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경선 기간 중에 자기가 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. 예. 처가 비리 엄단하라는 거 그거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것이죠. 예. 현재 처벌권이 윤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니까요. 다만 홍 의원이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상임 고문이든 뭐든 직함이 뭐가 됐든 적극 선대위 활동에 나선다 해도 네. 홍 의원을 평소 믿거나 아직 지지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오롯이 옮겨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. 그건 뭐 이건 자연과학 화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험 행위가 아니니까 물 40g과 염산 20g을 합친다고 꼭 60g의 새로운 액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.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예.
기본적으로 선거라는 행위 자체가 네. 여러 명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의 선출자 최종 선출자 당선자를 골라가는 단일화 과정이라고 봅니다. 네. 선거라는 것 자체가. 그러므로 투표일 이전에 후보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합종 연행을 하고 사퇴를 하고 한 사람으로 합치는 것 자체가 예. 대의 민주주의에 썩 부합하는 행위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겠다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. 예. 다만 지금 정권 교체 심리가 52에서 한 54%까지 나오는데 예.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때 정권 교체 심리를 100% 흡수한다면 선거는 그걸로 끝나겠죠. 이쪽이 과반이니까. 네.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역작용도 있을 것이다.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간신난고한 끝에 이루어진다면 반대 측의 결집 현상도 감안은 해야 될 것이다. 예. 단일화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시간이 좀 제가 너무 길었나요? 아니 괜찮습니다. 예. 자,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이 여론 분석은요.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,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.